꼼비서 뭐 2년이 지났는데 원풍노조가 아직 안 죽고 이빨 갈고 있다고? 내가 뭐라 했나? 신중 만만히 보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예. 그런데 계엄 때는 삼천교육대 끌고 가서 조졌는데 그거 없으니 우아하게 해yap죠? 남부지청 김승냥이가 충성심이 하늘까지 뻗친 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좆빠지게 뛰어 원풍노조 뿌리도 쏙 뽑아놓겠습니다. 회사는 찍어 눌러, 구사대는 준비 완료, 충성! 전현들 보게? 도망가지 않고 둥지를 들어? 야, 뭐하고 있어? 늙은 부모들에게 정보 쳐. 딸년 빨갱이들하고 합숙하고 있다고 해. 임신하면 어쩔 거냐고. 겁주고 빨리 데려가라고 해. 끌어내고 사표 받고 유치장에 넣고 간부들 구속시키고 몇 놈 조져버려. 이게 다 국가를 위한 거야. 명심해. 이제 원풍모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투쟁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투쟁이었고 또 그분들이 다 그 투쟁 과정을 기록으로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한두 명의 기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록들을 모아서 다양하게 9.27 사건이라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들도 일지로 다 남겨져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했고 그러니까 보통 안 남기는 게 대부분인데 원풍은 정말 신기하게 많이 남기셨어요. 조합장을 감금시키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고 노동조합에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리고 구사대들이 이제 폭력배들이 거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안에서 조합장한테 사표 쓰라고 종용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박순애 부조합장은 노동조합에 들어가려고 유리창을 깨다가 손목이 거져서 실려나갔고 그 다음에 이옥순 총무는 그 구사대들하고 싸우다가 구사대들이 번쩍 던져가지고 머리 깨져서 나가 있고 보니까 조합장은 감금되어 있고 이 현장을 이걸 어떡하지? 조사 그때 3일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산 안기부로 들어갔는데 3일이 뭐야 16일 만에 나왔죠. 나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건 말도 못해. 거기서 당한 거는. 그러니까 칠면조 같은 새끼들이라고. 윽박 지르고 온갖 욕을 하는 놈이 한 번 해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음 놈이 들어와. 노동운동 포기각서 써라. 그게 될 말이에요, 그지? 죽는 게 낫지. 그때 전태일 동지 생각이 나더라고. 오죽했으면 죽었을까. 근데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없잖아. 깨질 때까지 노동조합은 하여튼 탄탄했고 또 노동조합 간부들을 조합원들이 다 100%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한 덩어리처럼 돼서 이렇게 다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깨지지만 않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자기네가 자질자질하게 우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조합원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교육이 더 잘 되고 도저히 이제 머리로는 안 되니까 내가 보니 깡패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와 다른 시선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권력을 잡지 못한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생산한 문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산한 문서도 같이 이제 보존하고 또 그것을 아카이빙해야 역사적 균형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사료관은 다른 시선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산한 어떤 기록들을 수집하는 그런 매뉴스크립트 기관입니다. 오늘서부터 퇴근을 중지한다. 그리고 싸움은 현장에서 한다. 집에다 전보를 지네가 치는 거예요. 또 남녀 혼숙하고 있으니까 임신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당신 딸이 빨갱이에 감금되어 있다. 그러니까 와서 데려가셔. 가족들이 놀래갖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단전 단수. 물도 먹을 수가 없고 또 불도 없고 깜깜하고 근데 현장은 조용하고 이제 삭막하죠 완전히. 보통 우리는 사회
어떤 잘된 면 빛만 보잖아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었던 노동자, 그리고 또 그 당시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원풍 노동조합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70년대 민주노조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삶과도 직결되는 어떤 여성 노동자의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한 부서만 썼던 화장실을 다 쓰게 되니까는 막 화장실이 막 변으로 넘쳐나고 막 이런 거예요. 물도 안 내려가니까. 여기저기는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강목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농성장으로. 4인 1조가 돼갖고 한 사람을 돼지 잡아서 가듯이 양쪽 팔, 양쪽 다리 잡고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잡아 뜯어가지고. 이거는 슬픈 사건이에요. 그 과정을 나는 밖에서 그걸 다 보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절망,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싸움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게 참 한심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료를 기증을 받으면 기증자가 기록을 정리해놓은 원질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9.27 사건에 대한 일지로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동호회별로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원질서 존중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원풍모방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촘촘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 원질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명예회복 신청한 그 24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민정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됐고 원풍 노조가 됐어요. 아,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가 그 82년도 이때 억울하게 국가폭력을 당하면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아무리 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옳았구나. 어디 가든지 니네 빨갱이잖아 하는 그런 누명. 거기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없었잖아요. 생계가 다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도피처로 찾아간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결국은 이제 아이까지 놔두고 이제 이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원풍모방에서 직접 기록을 남겼고 그걸 사업회에 기증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사업회가 아카이빙을 하면서 원풍모방에서 이제 역사를 직접 기록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스스로 본인의 역사를 기록화했던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그 당시 1970, 80년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산업화의 일꾼이었던 이제 여성 개개인들이 썼던 어떤 기록들이 우리 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다시 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속에 포함되지 않은 밖으로 내쳐진 그런 인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2007년 25년이에요. 해고당한 지 25년. 그 세월을 그걸 개개인이 감당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원풍의 노조 활동을 했다는 거를. 그때 그제서야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펑펑 울고 예, 79년도에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 80년도 초에 1, 2월 달쯤 됐을 거예요. 원풍모방 노동운동사를 책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팍팍 긁어가지고 집으로 갖다 놨어요. 사진들이 보통 오면 뭐 사과 상자 박스에 사료들이 대부분 쌓여와요. 그래서 뭐 문서랑 사진사료, 박물류 등등이 굉장히 쌓여서 오고 그렇게 온 경우 다 이제 별로 형태별로 분류를 한 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 필름, 보존용 필름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문서도 문서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원래는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원질서가 있어요. 그럼 원질서별로 그걸로 분류처를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신체제 하에서 그 다음에 경제산업을 일궈 가던 그 시절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부분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제 활동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다 그 기록들 하나하나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었던 그런 피와 땀 눈물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사료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그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가 사료를 수집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뭐 모든 게 다 지식인들에 의해서 뭐 책도 쓰여지고 다 뭐 신문도 내고 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쓰지 않으면은 알 수도 없고 묻혀버리는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남겨놓는 게 자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수집해온 사료들을 사료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어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언제적에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제어나 생산자, 생산일자, 제목, 이제 사료 등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파악해야 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거를 우리만큼 기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정말 담담하게 우리 거를 우리 그냥 날맹이로 기록을 남겨두자. 그러면 누군가가 연구자가 됐던 우리 후손들이 됐던지 간에 70년대에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료를 좀 잘 사용하지 않겠나. 원풍무방 또는 이제 개개인들이 기증하는 사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부분이고 협소해 보일지라도 그 자체들이 모두 역사의 주체이고 또 구성원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 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말 의미 있게 쓰이는 경우도 많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나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를 다시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상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 오래전에 이런 미래를 꿈을 꿨다. 우리의 꿈이 정의로웠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옳았고 우리의 꿈이 정말 이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한테 그 어려움까지 다 드러내놓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남은 세월을 활력소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편집위원들 중에 같이 얘기가 되어진 거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게 뭐냐? 신뢰의 높이가 더 중요하다. 좋은 환경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환경이 좋은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현장에 가면, 원품에 가면 뭔지 모르게 그렇게 좋다. 그렇게 편안하다. 두렵지 않다. 원풍의 작업복이 회색빛으로 죄수복같이 만들어졌지만 그거 입으면 언젠가 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노동운동이라고는 해결해야지. 그 누가 해결하나요? 법과 권력 야파여 단합하는데 우리 문제 힘을 합쳐 해결해야지. 마지막 십자가 내가 져야지. 정상가동을 속히 하여라. 단체 협약 준수하여라. 많이 참았네 오래 참았네. 노동조합 단합을 중지하여라.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여라. 살고 싶다 법치국가 법을 지켜라.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말 좀 해봐라. 뜨거운 피가